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24일 폴더블폰 신제품을 정식 출시하며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경쟁사들이 더 얇거나 완전히 새로운 성능을 내세우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슬림한 디자인과 AI 기능을 강조하며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신제품 판매량을 전작 대비 10% 이상 늘려 1,0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쏠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을 폴더블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조만간 직접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달 물가가 일시 반등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최악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수가 나빠도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3월 3.1%였던 소비자 물가는 6월 2.4%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달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주도 트럼프 테마에 탑승한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 투자자도 조선주만큼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만큼 미국의 화석 연료 투자가 늘어나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한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 새 국내 증시에서 1조 1,600억 원을 매도했으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등은 오히려 투자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만큼 조선주들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로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시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은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 그리고 미 대선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실적 강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세의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나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후반에 이제 테슬라와 알파벳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또 탄탄한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얼굴이나 만큼 오늘 반가운 코스피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감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자,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상방 포지션 모두 정리하고 수요일 날에 하방을 배팅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지수가 빠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선물 지수로 397.50이 붕괴되면서 380에서 81까지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올렸던 시황입니다. 이게 7월 17일 날 제가 올려드린 글인데요. 그동안 우리 건설주 끌고 올라왔던 것들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건설주, 코덱스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아세아시멘트, 그다음에 대우건설까지 현재가에 전부 다 팔아라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감 시황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야간에 9시 13분에 제가 글을 올려드린 게 뭐였냐면 선물지수 391.80이 붕괴하고 있다. 어디까지? 380에서 81까지는 장이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7월 17일에 여러분께 드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어저께 선물 380.20까지 붕괴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예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내가 주식을 좋은 종목만 고르면 올라갑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종합 주가지수가 빠질 때는요. 항우장사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오르냐 빠지느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뭐 언젠간 오르겠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매하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증시는 미국장이 아닙니다. 추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꽤 많이 빠지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변동성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한국 증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비쌀 때 내가 추격해서 매수하는 행동은 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시장은 지금 하락을 어제까지 멈추고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데 추가적인 하락할 거야, 상승할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반등을 시도할 거야. 그런데 반등 이후에 다시 만나는 하락은 꽤 세게 빠질 거야. 왜냐하면 1월 17일에서 1월 26일 날에 제가 시장 상방을 이야기할 때 7월 중순까지 오를 거고 운이 좋으면 8월 초까지 오를 것 같은데 그쯤 오르고 나서 빠지면 꽤 많이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다 왔죠.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번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할 텐데 이 반등 시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포트 안 좋은 것들 다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버스를 잡으면서 주가 하락을 가을까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사실 증시에는 상당한 하락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게 10월까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까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고 저는 이미 주가를 80% 정도 차익 실현한 상태에서 남은 현금 가지고 20% 정도 비중 가지고 인버스를 배팅해서 단타를 좀 치고 있는 과정이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 싶으면 비중 20% 작게 잡아서 단타나 좀 쳐보겠다. 이 정도 관점에서 이 7월과 8월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방 배팅을 시작해서 저는 9월, 10월까지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매매자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저는 1월 달부터 했던 얘기예요. 예, 여름까지 올랐다가 빠질 거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올해 가을까지 빠지게 되면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에 그때 풀베이팅 타이밍이 아마 올 거예요. 그쯤까지 한 두세 달 기다리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달 사항입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보통 제가 마지막 주에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 주에 했던 온라인 특강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항상 성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난달 온라인 특강 때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아무거나 사라. GS건설이 제일 좋다. 현대건설, 아시아시멘트, 대우건설, 코덱스건설 ETF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장 별로 안 좋았던 기간 동안에 확 튀어오르면서 상당히 수익이 좋았었죠. 우리 지난번에 뭐 고려아연도 그랬었고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두세 종목 골라놨거든요. 이때가 제가 잠깐 언급은 드리겠지만 얼마에 살지는 온라인 특강에 오시는 분들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내일 몇 시에 시작할 거냐면요. 저녁 6시 정각에 시작해서 9시 정각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오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 무료 온라인 특강에 오시는 방법은 우리 문자 있죠? 문자 참여로 해주시면 아마 그 안에서 온라인 특강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 드릴 테니까 문자 주시면은 내일 온라인 특강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이후에 나오는 하락은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시황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신다면 또 내일 있을 온라인 특강 역시나 링크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내일 특강 관련해서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최소한의 매매로 최대한의 효율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당장의 섹터별 전략을 또 어떻게 잡고 계실지 궁금한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PPT 화면으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했던 이야기를 먼저 전달드리고 그다음에 HTS로 넘어가서 하나씩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요 글을 보시게 되면 코덱스 건설부터 GS건설, 현대건설 보시면 1시 42분에 제가 팔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종가에 몽땅 다 팔고 무슨 차익 실현한 현금은 주식 매매자분들께서는 사면 좋겠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현금 들고 대기하시고 선물 옵션 매매자는 어떻게 아침에 쭉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버려라 이야기 드렸는데 야간에 왕창 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제 시황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려요. 자, 보시면 그다음에 다음날 18일입니다. 아침에 9시 21분입니다. 장 출발하고 9시 1분 21분에 제가 글에다 여러분 시황 글에다 뭐라고 써드렸냐면 시장이 약한 관계로 건설주, 시멘트주 남아있는 50% 어저께 반을 팔았죠. 예, 17일입니다. 50% 현재가의 전량 차익 실현해버리고 현금화하겠다. 시장의 낙폭이 얼마 나올지 아직 약세가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애매할 때는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하는 게 속편합니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성격 보이죠, 그죠? 애매할 때는 다 팔아버리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속편하다. 그래서 싹 다 여기 뭐예요? 보유 수량 전량 다 현금화시키고 며칠 더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겠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애매하다 싶을 땐 현금화가 최선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갈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온라인 특강 때 이게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이 건설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건설주 관련된 섹터의 주식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개별주 사기가 좀 애매할 때 저는 이렇게 ETF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3,100원에서 3,150원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말씀드렸고 3,530원 찍은 이날 오전에 아침에 거의 최고가에 팔았습니다. 9시 21분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제가 들어갈 때 말씀드리고 팔 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뭐 전부를 다 여러분께 무료 방에서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유하려고 애쓰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종목을 보시게 되면 GS건설 보실까요? 보시면 7월 17일 날 제가 이야기한 날 절반 청산한 날이 이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 다 팔아라 한 날이 이날입니다. 되게 잘 팔았죠. 그죠? 거의 최고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보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께 뭐 드렸죠? GS건설 여기 잡으라고 할 때 여러분 안 잡으신 분들 GS건설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추격하기 애매하다. 그러니까 뭐 사라? 현대건설 사라. 그랬더니 이날이거든요. 이날 샀는데 확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장대 양봉 오면서 와 그래서 이날 장대 양봉 친 날 반 팔았고 이날 장대 음봉으로 죽었거든요. 이날이 18일이에요. 이날 오전에 팔은 바람에 저희가 팔고 나서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참 잘 팔았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제가 이번에 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4월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여기 18,000원대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타 한번 절반 챙겼고요. 그리고 5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500원, 18,400원이요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쭉 치고 올라와서 7월 11일 날 고점 찍고 밀릴 때 이때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였냐면 눌렀다 오를 거냐 밑으로 뺄 거냐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7월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고 7월 17일 날 장 빠진다고 상방 몽따다 정리하고 하방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종목이 인버스예요.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ETF 종류인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갈 만한 종목 사기가 애매해.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돼요. 자, 이 종목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올 초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셨던 분은 수익이 얼마 났냐면 40% 올랐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내가 종목이 내 전체 계좌 수익이 40%가 안 된 사람이라면 주식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100번 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인덱스 펀드 투자하고 주식 매매하지 말라고. 지금 고령이시죠. 90대가 되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액티브 펀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산 운용사 혹은 증권사에다가 액티브 펀드 매니저한테 되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 이익금의 몇 %를 주면서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액티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의 10년치 성과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성장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수익이. 그러면 내가 그냥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만큼의 우리가 인덱스 펀드, 지수 ETF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 보통 여러분 액티브 펀드 수수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전체 수수료 2%에서 3% 받고요. 수익금의 20-30%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20%에서 23% 많으면 30%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서 내가 들어갔는데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코덱스 레버리지만큼도 못 번다고 생각하면 10년 평균입니다. 벌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죠. 그럼 과거의 10년 평균을 여러분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0년 평균의 절반밖에 못 낸다고 한다면 그럼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분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10년 평균 냈을 때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거에 절반 정도밖에 못 냈대요. 누적 수익이. 그러면 일반 주식 매매자 분들께서 시청자님께서는 과연 10년 평균을 본인의 데이터를 한번 보실래요?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일걸요. 플러스인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인덱스 펀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이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열심히 돈 모아놓고 있다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낫다는 거고요. 미국 S&P 레버리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레버리지 이런 상품까지 거래하시는 게 100번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롱만 잡으면 됩니다.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놨다가 몇 년 지나면서 상승장 오면 크게 벌고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장은요. 올라가는 폭도 있지만 내려가는 폭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장에서는 인버스 전략을 저는 함께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날 7월 17일 날, 16일 날 상방 다 던져버리고 16일 그리고 17일에 걸쳐서 하방 인버스 배팅 시켰는데 얘가 이만큼 빠졌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 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쓴 글 보시면 하방 포지션의 절반을 385에서 차익 실현하고 남은 수량은 선물 380에서 81까지 추가 하락을 버텨보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틀 전에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밀어붙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인버스 수량을 쭉 밀어붙이면서 목표가 이야기 드렸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올해 1월 초부터 7월까지의 상승장을 강조드리면서 끌고 올라왔고 차익 실현 끝낸 상태에서 이제부터 상승의 구분응선이라는 얘기를 7월 첫 주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경고합니다. 경계감 가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경제TV 출연하시는 그 어떤 분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출연자를 다 통틀어서도요.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지는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떨어지고 나서 야 이제 조심해라. 이미 다 박살났는데 이미 계좌 망가졌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선제적으로 시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시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틀릴 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의견대로 내 소신대로 이때가 맞을 것 같아.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는 물량 잡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AS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80% 이상 다 팔아버렸고 강조드린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가지고 단타 치면서 어저께 인버스 수량을 한 70% 던졌습니다. 왜? 시장이 도의적 반등을 한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반등을 이용해서 여기 쌍봉 맞고 이렇게 죽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반등 나오게 되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그동안 정리 못했던 상방 주식이라든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격적으로 인버스, 공격적 하박 배팅을 이야기 드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 뭐 하면 좋겠다? 공격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가을까지. 아셨죠? 10월까지는 한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뭐 길면 10월 말 정도까지는 인버스가 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버스가 지금 종목 코드가 252670이거든요. 이 종목 기준에 못 가면 2,200원, 잘 가면 2,400~500원까지 가는 것 올 가을까지 목표가 잡고 가겠습니다. 현재가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아무리 못 가도 30%에서 40% 수익은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섹터를 보시죠. 먼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올라왔다가 들어올리고 이렇게 쌍봉. 제가 지금 보는 코텍스 레버리지가 요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가 반등 한번 하고 진짜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자동차는 6월 말에 우리 다 팔아먹은 상태 보세요. 똑같죠. 근데 올라갔다가 살짝 반등 나오면서 쌍봉 맞고 죽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이걸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자동차가 오늘 반등 나오는 바람에 지수 반등을 견인했는데요. 지수가 올라간다 한들 강하게 가기보다는 그냥 짧게 단타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번에 온라인 특강을 내일 할 때, 저녁에 할 때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매수 타점은 온라인 특강에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오시는 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한 번도 미리 블랭크 처리한 적도 없고 말씀 안 드린 적도 없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안 가르쳐줘요. 왜 알아? 내일 야간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 오시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다 얘기하니까 온라인 특강에 안 오시더라고. 아쉬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듣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아쉬울 거 있는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는 방법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사합니까? 네, 500원 받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온라인 특강 오시면 이 종목 코드는 알려드릴게요. 371460입니다. 조만간에 저점 잡혀요. 요거 가지고 한번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요 종목 공유해드리고요. 타점은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OE라고 SK케미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값이 조만간 오를 거예요. 하반기가 되면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는 시즌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덥죠. 그러면 어떤 수요가 많아질까요?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니까 전기세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그 전기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겨울에는 춥잖아요. 난방해야 돼요. 그럼 난방 요즘에 뭘로 합니까? 여러분 땔감 떼십니까? 아니면 기름 보일러 떼십니까? 연탄 떼시나요? 대부분 다 우리 도시가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이용료가 겨울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가스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난방을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때 가스값이 많이 떨어지죠. 이게 항상 거의 매년 들어오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스 인버스 ETF 이야기했는데 수익률이 80%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제 저 가스값 떨어질 거니까 인버스 배팅하면 수익 날 거예요.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천연가스가 빠지면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겨울을 대비하면서 가스가 오를 것에 대한 배팅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SOE라고 SK케미칼, 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슬슬 저가 매수 타이밍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어디까지 가져갈 거고 소요 기간이 얼마가 걸릴 건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아니요. 치사하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일 온라인 특강 오시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치사하게 물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보면은 방송에 얘기하면 온라인 특강이 안 와. 저는 목 아프게 떠드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홀랑 공짜로만 딱 하시고 강의들을 안 오세요. 그래서 저도 호객 행위를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 특강 오시면 타점은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자. 하나마이크론하고 DB하이텍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웬만큼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저점이 잡힐 때 매수를 배팅하시게 되면 바닥 종목으로 손해가 안 날 종목입니다. 따라서 진입 타이밍은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린다고요? 내일 온라인 특강에 6시에 오시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B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 특강 할 때 여기 보시면 4월 말에 39,500원에서 45,000원 사가지고 올라올 때 10% 수익에 한번 팔아먹고요. 다시 떨어질 때 39,500원에서 45,000원 매집해서 44,000원 찍을 때 또 팔아먹고요. 마지막 내렸을 때 자 이제 진짜다 배팅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 비중 배팅하라고 얘기했는데 한 40-50% 정도 배팅했습니다. 근데 확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6월 20일 날에 몽땅 다 팔아라 이야기 드리면서 57,000원에서 58,000원 싹 다 팔았더니 그 뒤로 줄줄줄 흘러내렸고 눌림목 매수는 이번에 못했어요. 저는 여기 밑에까지 기대했는데 안 오고 가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수가 조정 나올 때 한번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 한번 잡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DB하이텍이 한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는 타이밍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을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내일장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하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 거 많아요. 네,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하락장이에요.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졌던 종목들이 싸지거든요. 그럼 살 수 있는 시기가 괜찮죠. 다만 우리가 이번 여름을 끝으로 상승이 일단락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거나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은 좀 중장기로 봐도 될 만한 종목들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길게 갈 종목과 짧게 갈 종목 다 구분해 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6시에 오셔서 하나씩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여행 레저 관련주인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지금 자동차가 덜 빠졌는데 보시면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무지하게 사랑했던 종목이죠. 우리가 여기 4월에 다 팔고 나서 아직 안 건드렸거든요. 얘가 지금 가다가 반등하다가 가다가 빠졌다 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5% 정도의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슬슬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질 때 내가 싸게만 잘 사놓게 되면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올라갈 때 최소 50% 이상 수익 나요. 이 종목은.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작년에 여름에 떨어질 때 사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저점에서부터 80%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한 말씀은 제가 상세하게 방송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둘로 갈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냐 아니면 자율주행 차냐 스스로 운전하는 차냐 이렇게 갈려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야 어떻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갈 수 있니?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새 차들 보시면 내가 뭐 레벨 1이냐 2냐에 따라서 차선 이탈할 때 이렇게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잠깐 차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거의 자동 운전처럼 가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요즘에 다 그런 게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10년 내에 인간이 운전하는 차는 거의 없애버리고 자율주행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사고율이 더 적을 거라는 거죠. 자동화시키는 것이.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미친 운전하는 것들 급발진이 뭐냐는 그런 얘기를 기계가 통제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의 소모량이 좀 더 늘어난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연기관이냐 아니면 지금 전기냐죠. 왜 수소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것들 중에는 내연기관 중에는 가솔린하고 그다음에 디젤로 갈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 이렇게 세 파장이에요. 근데 이 내연기관 차가 이 중간에 껴 있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엔진 플러스 그다음에 전기 축전기고 얘는 완전히 전기차인 건데 지금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은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전기는 아직까지 문제들이 있고 완전하게 전기차가 다 문제점이 잡힌 건 아니니까요. 가는 과정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전기차로 가고 하이브리드차로 갈수록 타이어의 소모량이 10%에서 20%가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운전하는 이거랑 기계는 그거를 상태를 다 체크하면서 가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 소모량이 10%에서 15% 많대요. 그렇다면 타이어 소모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앞으로 필수가 되고 그래서 저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했던 건 똑같은데 내가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의 연 매출이 10%에서 15% 많으면 20% 정도의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금방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전망이 앞으로 상당히 좋을 거야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 말씀 많이 드렸죠. 9,000원에서 9,500원대에 사가지고 1,500원 이상에 팔고 다시 9,500원 밑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고 다시 여기 사가지고 팔고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 보는 거냐면 내년도까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은 우리가 여행 레저 산업은요. 재미있는 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야라고 물었더니 여자들은 화장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니까 나를 근데 또 반면으로는 화장 안 해서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되면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화장품 주식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품 되게
되게 많이 사갔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식 엄청 올랐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모레퍼시픽보다 저는 오히려 클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랬는데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되거나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 저 같은 사람이 워커홀릭이라서 17년, 18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런데 저를 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은 어떠냐면 여행을 못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코로나 때 여행 못 가는 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이제 여행 내수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휴가만 되면 무조건 외국 나가는 거야. 무조건 캐리어 들고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은데 광화문 같은 데라든가 안국동 같은 데라든가 좀 나가보잖아요. 명동 가보고 뭐 이런 데 명동 저기 롯데 같은 데 가보잖아요. 외국인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이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이제 금리가 인하돼요.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재테크 할 거예요. 금리 떨어지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난 더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금리가 이런 거니까 야 그럼 나 이거 좀 카드 긁어가지고 여행을 가도 되지 않을까? 할부로 차를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소비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소비에 대한 니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중에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행 레저예요. 특히나 여행사 관련이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이렇게 롯데관광기업처럼 여행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이 중장기로 볼 때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 종목들이 괜찮다고 바라보는 투자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들을 한번 차근하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공략해서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언제?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들 체크되셨습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고 내일 온라인 강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HTS를 통해서 시장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한 달에 몇 번 매매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는 내일 6시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만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공개하지 않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번 강의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하반기에는 하락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일 강의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점들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강의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강의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크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눌림 매수, 어느 자리에 잡아서 수익을 낼 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락 구간일 때는 주식을 접어버리고 내가 어떤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인버스를 바라보는 이유는 주가가 빠질 폭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빠지는 폭에 대한 이익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요.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안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왜 올라가야 수익 나는 주식만 쳐다보자는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 장은 몇 달에 한 번씩 많이 빠지는데 그러면 나는 떨어질 때, 하락할 때에 내 종목이 힘들면 뭐 하면 될까요? 저는 선물 옵션을 하거든요. 선물 옵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때는 선물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콜 옵션을 사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는 선물 매도와 풋 옵션을 사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1억 원어치 주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야. 마이너스 20%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빠져. 그럼 나는 이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속상해서 쳐다만 보고 끙끙거리고 속만 앓을 뿐이지 할 방법이 없어요. 손절을 하면 괜찮은데 손절 못하니까 끙끙거릴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2,000 됐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나에게 여유 자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쯤 있어. 그럼 이 1,000, 2,000 가지고 마이너스 1, 2,000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요. 주식으로는 그렇게 못 벌어요. 커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초저점 고수가 아니면 내가 1, 2천 가지고 어떻게 2배, 3배를 수익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선물 옵션은 뭐가 되냐면 주가가 빠질 때에 하루에 보통 2배, 100% 수익 나는 건 예사고요. 보통 300%, 500%, 1000% 이상도 나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20% 물린 종목인데 도저히 얘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고점에 내가 잘못 추격했다. 그럼 난 너무 몰빵까지 했는데 큰일 났어. 어떡합니까? 이 종목을 손절 쳐버리고요. 풋옵션 사면 장이 빠질 때 수익이 이만큼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이거 손실을 다 커버하고 수익 전환이 돼버려요.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내가 종목이 가망이 없어. 더 빠질 것 같아. 뭐에 손절 쳐버리고 풋옵션 사면 돼요. 근데 이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강조 말씀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제가 되짚어서 여쭤볼게요. 주가가 오를 때 내가 정말 지수보다 더 세게 올라갈 종목을 찾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식이 안전한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주가가 빠질 때 나는 빠질 걸 미리 알고 현금화 시켜놓고 인버스 베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안이 없고요. 두 번째, 내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가 지수보다 더 올라갈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이 특히 한국장은 하락이 훨씬 더 많아요. 상승 파동은 길지 못하고요. 하락 파동이 짧고 굉장히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야금야금 벌어서 한두 달 벌어놨던 거 와장창 무너지는 게 하락장에 박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선물 옵션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선물 옵션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식을 어떻게 잡을 때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선물 옵션이라는 우리가 또 하나의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선물 옵션 관련해서 자세하게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후 6시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하단 참고하시고 강연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못다나는 이야기가 있죠. HTS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야기 짚어주신다 했는데 그 이야기도 보충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화면에 보시면 얘가 지금 선물 주문창입니다. 선물 호가 주문창인데요. 보통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여기다가 나 매수, 나 10개 매수할게 이렇게 매수하고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난 차익 실현할게 라고 10개 팔고 나가잖아요. 얘는 선물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선물 상방 진입하는 걸 선물 매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매수한 것을 여기 오면 차익 실현하고 팔고 나가는 거죠. 주식하고 똑같죠? 편하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주가가 빠질 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보통 세력들이 어떻게 하죠? 공매도 치죠. 그래서 공짜 빼버리면 뭐냐면 선물 매도예요. 내가 하방에 진입하는 걸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선물 매도다. 여기다 야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은데 30계약 매도할게.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쭉 빠지면 난 여기서 30계약을 차익 실현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주가 빠질 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방 배팅해서 수익을 낸다. 제가 계속 톡방에다가 지난주 17일 날에 여러분께 장 빠질 건데 397에서 380, 81까지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17포인트 빠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잡아서 쭉 밀고 왔던 게 17포인트면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면 선물 10포인트가 한 계약당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7포인트면 여러분 얼마죠? 대략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300, 한 7, 80만 원 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를 했다면 선물 10개 했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3,700, 3,800을 버는데 3박 4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10개 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은 1억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엄청나게 빠질 때 나는 그럼 왜 37, 8%를 그냥 앉아서 그냥 공으로 먹네? 근데 재미있는 건 올 가을에 많이 빠질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가 10% 빠지면 선물지수 40포인트 빠지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죠? 한 계약당 1,000만 원이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 때려가지고 40포인트가 빠지는 폭락을 챙기면 얼마예요? 그러면 나는 1억이네요. 1억 넣고 1억 버는 거예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20포인트 빠지면 선물지수 얼마 빠지냐면 80포인트가 빠져요. 얼마죠? 1억 베팅해서 2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1억 베팅해서 3억 되는 겁니다. 남들은 선물 빠지고 종합주가지수 다 빠지고 시장 다 빠져서 큰일 났다고 얘기할 때 나는 선물 매도로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옵션, 우리가 선물 옵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얘기하지만 내가 아파트 5층 사는 사람인데 나보다 너 10층 사니? 와, 넌 고층 산다. 왜? 내가 5층이 기준이니까. 반대로 나는 5층 사는 사람인데 야, 너 몇 층 사니? 2층. 아, 너는 아래층에 사네. 왜? 나보다 5층보다 아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10층 사는데 나 15층 살아. 야, 너 고층 산다. 아까 10층이 고층이라며. 아니, 기준이 10층이니까 10층보다 위니까 15층이 고층인 거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인데 보시면 여기 콜옵션 차트랑 여기 풋옵션 차트가 있습니다. 콜옵션 차트에서 기준점이 2.5인데 얘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콜옵션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대 누가 올라갈까요? 풋옵션이 올라가겠죠. 여기 시소게임 얘가 내려가면 반대 방향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보면 돼?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반대에 풋옵션이 간다. 그럼 여기서 잡아서 하루에 10배가 나 1000%가 납니다. 반대로 여기는 밑에 풋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난 뭘 보면 될까요? 콜옵션 잡으면 되겠죠. 지수 올라가는데 몇 배 갔냐면 바닥에서 5배 갑니다. 이게 선물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입니다. 이날 아침에 보시면 장이 밑으로 빠지는 파동이 첫 번째 선물 차트입니다. 얘는 왜 빠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콜옵션 2.5짜리 기준점이 깨지면서 무너졌고요. 그래서 풋옵션이 시세가 난 거예요. 아침에 빠졌고요. 이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침에 오전에 시장이 빠질 때 하락장인갑다 싶어서 주식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갑자기 들어올리면 내가 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나는 그대로 선물은 그냥 매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해?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파동 하나,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쭉 밀고 갔더니 저점에서부터 얼마가 갔더라? 더블 2배가 났더라. 그럼 나는 상승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식은 하루에 올라가봐야 상한가가 몇 프로인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와, 오늘 보니까 콜 옵션이 몇 배 갔다? 100%, 2배가 났네요.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한번 볼 거냐 보시면 7월 17일, 5월 9일, 5월 3일, 4일 가지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종가저가 투매가 나와요. 어제 그제 같은 장이었죠. 5월 9일 날 풋옵션이 600%가 났고요. 5월 3일 날 풋옵션이 400%가 났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7월 22일 어저께 장입니다.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시장이 급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와, 이제 반등하나 보다라고 속임수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아침에 상방 대응을 합니다. 아침에 상승은 뭘로 판단하냐면 풋옵션의 기준점이 깨지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침에 상승하니까 풋이 빠지니까 콜옵션이 왕창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2배 정도 시세 납니다. 더블 정도 났고요.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장이 무너져요. 그럼 이걸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기준점 3.5 콜옵션이 무너지는 걸 판단하면서 야, 그러면 왕창 뺄 거야. 그럼 나 뭐 살래? 풋옵션. 재미있는 건요. 어저께 풋옵션 380 행사가는요. 0.05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가 몇 배 갔냐면 여기 보시면 고점 2.0이네요. 몇 배 갔어요? 2,000%. 믿어지십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믿을 수 없는 승률이에요. 묻을 수 없는 수익률이고요. 이게 내가 2,000%면 원금의 20배예요. 500만 원 1억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야, 500 갖고 1억 벌면 너 돈 얼마나 벌었니? 너 계좌 한번 까볼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버티는 사람은 없어요. 저점에 잡아서 고점까지 저도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근데 가면서 내가 10배가 나고 20배가 나는 이렇게 진폭이 커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기서 내가 먹을 폭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 그릇이 50%짜리면 50%만 수익 내면 되겠고 내 실력이 100%짜리면 100% 벌면 되는 거고 내 실력이 200%, 300% 벌 자리면 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선물 옵션이 왜 좋으냐면 우리가 주식은 하루 종일 내가 끝까지 올라봐야 30%밖에 못 오르는데 선물 옵션 이렇게 하루에 2배 아니 100% 아니 2000%가 나는 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장이 많이 빠진다고 할 때 풋옵션이 이렇게 하루에 10배, 20배씩 나는 이런 장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이걸 배웠을 때 돈 벌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어떤 분 이런 얘기하세요. 나는 주식은 좀 안전하고 좀 오래 해봐서 할 만한데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시면서 주식 배우고 나오신 분자 손 들어보실래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 명이라도 응애 엄마 콜이야 엄마 주식이야 올라가 급등이야 배운 적 있어요? 없거든. 한 명도 없어요.
예, 저도 전공 분야 이 분야 아닙니다. 대학 전공 이거 안 했어요. 전혀 다른 분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에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주식을 하고 선물 옵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선물 옵션을 예전에 배웠던 18년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주식 가만히 보니까 되게 빠질 때가 많아. 근데 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건 맞는데 이 많은 하락 파동을 내가 비싸게 이렇게 비켜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상승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을 하면 하방을 볼 수도 있는 양방향 다 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때 고민한 거예요. 18년 전에. 그래서 저는 주식 대신에 뭐 한 거냐면 선물 옵션을 선택한 거고 지금도 저는 그 선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빠져도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도 얼굴 누렇게 뜨고 얼굴 시꺼멓게 죽어 있을 때 저는 룰랄라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돈 벌고 돈 세고 있어요. 왜? 나는 풋옵션 사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건 그것 때문이고요. 자, 또 하나 사례 보시죠. 7월 17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하락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날이 이때거든요. 보시면 아침에 살짝 반등하는 척했다가 주저앉으면서 계단식 하락으로 종가 하락입니다. 종가 저가입니다. 풋옵션 당일날 얼마 갔냐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300% 터졌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몇 배 났냐면 20배 났습니다. 오늘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게 있느냐? 주식만 하시는 분 없다니까요. 그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선물 옵션 이제는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할 줄 모르고 나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하반기에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가을장에 주저앉는 2, 3개월 동안 냅다 빠지는 이 장에서 여러분 뭐 하시라고? 선물 옵션 통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상승장 되면 뭐 할 수 있다? 상방 배팅 하시면 된다는 거. 자, 5월 9일입니다. 이날 만긴 날이었고 제가 이날 공개 방송한 날인데 아침에 배팅한 게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풋옵션 몇 배 났냐면 10배가 났습니다. 여기 있는 건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달러 환율 차트만 이날 꽤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나 그럼 선물할 줄 알면 매매하기 편한데 왜 나는 할 줄 모를까?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부터 몇 배 갔냐면 10배가 났어요. 10배 가는 중에 2배 먹고 팔아도 되잖아. 능력 되면 3배, 4배, 5배 드십시오. 중요한 건 내 짬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선물 옵션이 어렵냐고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중요한 건 선물 옵션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 기준을 잡게 되면 방향을 잡고 목표가를 잡는 건 쉽습니다. 내일 온라인 특강에 제가 설명할 거는 포인트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선물 옵션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매매하느냐. 콜과 풋이 있는데 기준점 잡아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온라인 특강 무료입니다. 무료 강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그럼 방향을 잡았어. 그럼 얘가 고피의 갈 놈이냐 흔들면서 갈 놈이냐 올랐다 뺄 거냐 뺐다 오를 거냐 이 패턴에 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강의하는 것이 내일장 선물 옵션 강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기준 알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상승장은 어떨까요? 하락장 말고 지수가 막 올라가. 그럼 상승장에서는 선물 옵션 돈 못 버냐? 벌어요. 보실까요? 자, 아침에 이날 보시면 7월 5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7월 5일 아침 시가부터 시작해서 왕창 올랐습니다. 자, 저가에서부터 내가 주식 사가지고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하루에 몇 프로 번다고요? 상한가가 30%밖에 못 벌어요. 콜옵션 저가 0.1짜리가 0.01짜리가 얼마 가냐면 2.29, 22배 났습니다. 2200%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식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여유롭고 시세가 좋은 시장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무슨 얘기를 집어먹어도 좀 먹을만하지. 찌질하게 되게 힘든 곳에 가서 내가 뭘 먹으려면 경기 되게 어려운 데 가서 내가 뭘 얻어먹으려고 들면 밥 한 그릇 얻어먹는 눈치 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선물 옵션은요. 시세가 날 때 어마무시하게 터져요.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보시면 2월 2일 날도 보시면 갭상승 런입니다. 아침 시작과 동시에 종일 올랐는데 몇 배 갔냐면 콜옵션이 바닥에서 36배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종목들을 계속 드리고 막 이렇게 1년 반 동안 여러분께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지 않습니까? 드린 이유가 뭘까요? 선물 옵션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종목들 주식 어려우신 분들께 드리는 것들은 그냥 재능 기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언제까지나 방송 출연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 끝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시장을 접근하고 내 걸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주식만으로는 어렵다고요. 선물 옵션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주식도 싸게 잡는 방법, 좋은 종목 고르는 요령들 배우실 거고 ETF 순환매도 배우실 거고 선물 옵션까지 함께 3시간 동안 함께 할 테니까 내일 저녁 6시 늦지 않고 오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한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충분한 공부가 동반이 된다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수단이 또 선물 옵션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후 6시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특강 예정되어 있으니까 하단 참고하시고 온라인 특강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단기 반등 노려볼만 하다 들어봤고요. 정유주들도 저가 매직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돈 버는 이 수단이 될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내일 또 온라인 특강까지 꼭 같이 시청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